칼럼니스트 주기표입니다. 2020년 상반기 인상적이었던 제품에 대해서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자고 해가지고요. 이 상반기 인상적이었던 제품의 평가 기준이라든지 의미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추천하는 제품만이 현재 비슷한 가격대에서 꼭 사야 되는 제품이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좋은 제품이라는 것은 작년에 출시됐던 제품도 좋은 제품이 있을 수가 있고 재작년에 출시됐던 제품 중에 좋은 제품이 또 있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오늘 추천하는 제품들만 좋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사실 오디오에 관련된 기술이 80년도에 이미 기술 정립이 끝났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최근에 오디오가 요즘 아날로그 소스가 아니라 다 디지털 소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디지털 소스에 맞는 현대적인 설계법에 의한 최신 제품들이 좀 더 대응력이 좋고 그런 소스에 대한 음질이 더 우수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능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DAC가 내장되어 있는 제품들 같은 경우 뮤직 서버와의 대응력, 스펙, 그리고 지원되는 포맷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오히려 이제 구형 제품보다는 최신 제품이 더 좋은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기능의 탑재 그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 그리고 인상적이었다라는 것은 꼭 그 제품만이 최고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인상적이었다라는 것은 저희 오디오 평론가 입장에서 보기에 뭔가 매칭을 했을 때 다른 제품은 해결해 줄 수 없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특출난. 그러니까 오디오 평론가나 다른 분야에서도 평론가들이 가장 칭찬을 아끼지 않는 경우가 대체가 불가능한 경우. 그러니까 다소간의 단점이 있더라도 혹은 완벽하지 않더라도 대체가 불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가장 큰 칭찬을 합니다. 그러면은 다소간의 단점이 있는 거는 어떻게 하냐? 대체가 불가능하면 뭐 하냐? 단점이 있는데 세상에 단점 없는 게 있습니까? 모든 제품이나 모든 대상은 단점이 있기 마련이죠. 근데 그 단점이 해결이 가능한 경우, 그러니까 그 단점이 해결이 가능하겠다, 가능이 안 되겠다, 그것도 저희들은 잘 알죠. 경험을 통해서. 근데 그다지 치명적이 않은 단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대체가 다른 제품으로는 대체가 불가능할 것 같은 매력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은 굉장히 칭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상적이었던 제품 그렇게 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제품은 무엇인가? 순서가 그다지 의미는 없습니다. 첫 번째 제품은 프라임에어 프리35와 A35.2 프리앰프와 파워앰프 조합을 저는 선정을 했습니다. 프라임에어 i35가 처음에 출시를 해서 처음에도 하고 이제 추천을 했을 때 여러 논란이 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A 클래스 혹은 AB 클래스 앰프들하고는 소리의 특성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앞서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중립적인 견해로 봤을 때 단점이 없어야만 추천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단점을 감안하고라도 다른 제품에서 대체가 불가능한 특출난 장점이 있을 때 그때 그 제품을 저희들은 추천을 하는 겁니다. 제품이라는 게 무조건 중립적이기만 하면 된다라면은 브랜드가 여러 가지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는 이제 오디오라는 취미를 함에 있어서 항상 뭔가 색다른 개성, 매력, 다른 제품에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음색, 그런 것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오디오라는 취미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D클래스 증폭 방식의 프라임웨어 i35가 처음에 나왔을 때 게다가 굉장히 특출난 특성의 내장 DAC로는 아주 이례적인 수준의 음질을 제공하는 내장 DAC까지 탑재하고 나와서 상당히 인상적이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리 35에 내장 DAC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i35하고 디지털 부분은 동일한데 아날로그 헤어로브하고 전원부가 다르기 때문에 DAC만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음질이 제법 꽤 다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 프라이머 프리 35와 A35.2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미만에서 구할 수 있는 앰프 조합으로 봤을 때 가장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면서 가장 절대 성능도 뛰어난 제가 한 두 가지 제품 정도를 그렇게 선정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앰프지만은 DAC 설명부터 해보자면은 내장 DAC가 1000만 원 미만에서 구할 수 있는 앰프들 중에서 가장 최고 원탑이에요. 그러니까 프라이머 프리 35보다 프리 35에 내장되어 있는 DAC보다 더 좋은 내장 DAC가 탑재된 앰프를 아직 저는 사용해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가 되면은 프라이머 제품 리뷰를 하면서 자주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별도의 DAC를 쓸 필요가 없죠. 별도의 DAC를 쓴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죠. 어떻게 보자면은. 물론 이제 아날로그 제품 같은 경우는 오래된 빈티지 제품을 쓴다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저도 굉장히 관대한 생각으로 과거에 제가 추천을 했었고 사용을 해봤었던,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어떻게 보자면은 그나마 근래에 출시된 단품 DAC라고 하는 게 한 5년 전 제품들입니다. 디지털 제품인데 5년 전 제품인 거예요. 그 제품들하고 비교를 해봤는데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프라이머 프리 35의 내장 DAC가 더 좋아요. 근데 그 5년 전에 출시되었던 한 400만 원대의 DAC 제품들이 지금 중고 시세가 뭐 150만 원 정도 선이거든요. 한 180만 원 미만 그 정도 선이에요. 그럴 거면은 그냥 프라이머에 투자를 하는 게 낫겠다. 훨씬 더 고급 부품이 들어가 있고 훨씬 더 스펙도 뛰어나고 훨씬 더 해상력도 뛰어나고 소리의 입자감도 뛰어나고 그런 거를 체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i35 인티앰프를 사용을 했을 때는 좀 구동이 어려운 스피커들을 매칭을 했을 때 약간 소리의 까칠함, 그리고 이제 중저음의 약간의 아쉬움, 그리고 배음의 풍부함이 좀 부족한 느낌, 그런 느낌이 조금은 느껴지죠. i35가 뭐 그 가격대에서는 선전을 합니다. 그 가격대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인티앰프예요. 근데 이제 어찌됐든 현재 판매되고 있는 가격이 300만 원대이기 때문에 300만 원대 앰프로서의 한계는 분명히 있죠. 근데 그거를 그 i35가 가지고 있는 단점들을 거의 대부분 개선을 시킨 게 프리 35와 A35.2 파워 앰프입니다. 출력 차이는 50W 차이지만은 A35.2가 되었을 때 소리의 볼륨감, 그리고 굉장히 그 중역대에서 초저음역대까지 대단히 매끄러우면서도 부드럽게 연결이 되면서도 볼륨감이나 중저음의 중량감이 좀 더 확실히 더 좋은 느낌. 그러니까 대형급 스피커를 매칭을 했을 때 i35를 매칭했을 때는 중저음이 그렇게 자연스러우면서도 온화하면서도 중량감 있게 풍부하게 나오는 것 같지가 않다라고 생각이 됐었어요. 저희가 i35를 리뷰하고 소개할 때도 유일한 단점이 그거라고 분명히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A35.2 파워앰프에서 해결이 돼요. 물론 완벽하게 해결이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프리 35와 A35.2를 매칭을 했을 때의 가격도 불량 앰프 치고는 그다지 비싸진 않아요. 그리고 최고급 수준의 내장 DAC까지 포함된 것 치고는 가격이 별로 안 비싸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압도적인 구동력이란 부분, 저희가 평론가로서 사실 그렇게 무조건 좋다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남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냉정하게 보시면은 그렇게 인정하실 텐데요. 압도적인 파워감, 압도적인 힘으로 스피커를 제어하는 능력, 그런 능력이 나오려면은 AB 클래스 앰프들 중에서도 파워앰프 가격만 한 2천만 원 정도는 합니다. 파워앰프 가격만. 근데 지금 이 프라이머 제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프리앰프, 파워앰프와 고급 DAC까지 사용할 수 있는 조합으로는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인 거예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이 확신이 듭니다. 근데 이제 파워앰프를 사용을 했을 때 분명히 1000만 원 미만에서 찾아보기 힘든 그런 정도의 구동력도 보장을 해주고요. 여유로운 출력도 보장을 해주고요. 그리고 스피커 지배력도 보장을 해주고요. 그리고 특히 이 조합이 굉장히 매력적인 것은 동급의 AB 클래스 앰프에서는 절대로 나오기 힘든, 제가 아직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굉장히 촉촉한 해상력과 입자감, 촉촉한 입자감, 그러면서도 굉장히 광대역의 표현력, 그리고 스피드, 하이 스피드, 어마어마한 입체감, 그리고
그런 입자감과 광대역과 해상력을 뛰어난 수준의 AB 클래스 앰프에서는 구현하기 힘든 뛰어난 수준의 해상력을 발휘를 하면서도 그 촉감이 D 클래스 앰프에서는 절대로 느껴보지 못했던 촉촉함이 나옵니다. 실키해요. 실키해. 그 촉감이. 그 부분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이고 놀랍죠. D 클래스 앰프가 어떻게 이렇게 실키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그런 측면들을 이제 두루두루 고려를 했을 때 이 제품은 굉장히 추천할 만한 제품인 게 분명하다. 그리고 이제 하위 인티 앰프를 사용을 하다가 이 제품으로 업그레이드를 했을 때 만족감이 굉장히 높을 것이다. 그리고 거두절미하고 오디오를 입문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중에 소리의 해상력, 그리고 소리의 디테일한 입자감, 그리고 광대역 특성, 그리고 입체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분들에게는 1000만 원 미만에서 살 수 있는 앰프들 중에서는 최고 추천 제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옵션이 있죠. 이 제품은 파워앰프를 한 대만 사용하다가 나중에 파워앰프를 또 한 대를 추가를 해서 브릿지 형태로 모노블럭, 소위 모노블럭 형태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손쉽게 또 추가적인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겠죠. 그 외에도 어찌됐든 가격 대비 성능,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스피커를, 고성능 스피커들을 매칭을 해봤습니다만은 인티 앰프가 해결해 주지 못하는 그런 특성들을 해결해 줬다라는 측면, 그리고 대체가 불가능한 내장 DAC, 그리고 구형 DAC를 따로 구해서 사용할 필요가 없을 만큼의 고성능의 DAC를 기본 제공한다는 점, 그리고 아주 소량의 소액을 추가하면 심지어는 자체 네트워크 플레이 모듈까지 탑재가 가능하다는 점, 이런 모든 점들을 통틀어 봤을 때 굉장히 매력 포인트가 많은 제품이라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제품, 마크 레빈슨 넘버 5802입니다. 형제 제품으로 5805가 있죠. 5805는 아날로그 입력이 필요하신 분, 5802는 아날로그 입력이 필요 없으신 분들. 이게 무슨 대단한 차이인 것 같습니다만은, 물론 이제 그 차이 하나 때문에 적지 않은 차이점이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턴테이블 사용만 포기를 하면 5805를 포기하고 5802를 선택할 수 있다. 그렇게 선택을 했을 때 한 대략 150만 원에서 200만 원 가량이 앰프 가격이 다운이 된다. 그렇게 가격이 다운이 되었을 때 5802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가격 대비 성능이 너무 좋은 굉장히 훌륭한 앰프라고 볼 수 있겠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크 레빈슨 하면은 최고급 브랜드잖아요. 오디오 최고로 상업적으로 성공한 최고급 하이엔드라는 말을 상징화시키는 한때 최고급의 브랜드였습니다.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마크 레빈슨쯤 되면은 오디오를 내가 취미로 한다라고 하면은 마크 레빈슨쯤은 한 번쯤은 사용을 해봐야죠. 예를 들자면 이제 자동차로 치자면은 약간 이미지가 벤츠하고 비슷하죠. 벤츠하고. 한 번쯤은 경험을 해봐야 될 그런 상징적인 브랜드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디오에 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사이에서는 약간 오래되면서 심지어는 너무 오래됐다 보니까 약간 흔해진, 많은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는 브랜드일수록 오히려 흔한 브랜드인 것처럼 오해를 받아서 뭔가 그런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는 약간 평가절하되고 무시되고, 오히려 역사가 오히려 더 짧은데도 가격이 월등히 비싸면서 뭔가 신비감이 이렇게 조장이 되어 있는, 신비감으로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는 그런 브랜드에 더 뭔가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마크 레빈슨쯤 되는 제품보다 더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더 품질 관리가 더 잘 되어지는, 더 브랜드 이미지 관리가 더 잘 되어지는 브랜드를 찾기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찾아보시더라도 말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5802가 왜 좋은 제품인가? 이 제품이 프라이머 프리 35와 프라이머 A35.2와 함께 제가 생각하는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1000만 원 미만에서 살 수 있는 가장 경쟁력이 좋은 앰프 구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먼저 이 제품도 DAC부터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요즘 이제 내장 DAC를 따로 사야 될 것 같다라고 하면은 적게는 150만 원에서 많게는 한 3, 400만 원 정도를 손해를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마크 레빈슨에도 꽤 고스펙의 DAC가 이미 내장이 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MQA까지 네이티브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블루투스 기능도 내장이 되어 있죠. 근데 마크 레빈슨에서 사실상 거기에 사용되는 DAC 칩이라든지 거기 DAC부가 어떻게 설계가 됐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공개를 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냉정하게 봤을 때 DAC 설계를 좀 간단하게 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칩도 그렇게 고가의 칩을 쓰지는 않았다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 사용을 해봤을 때에는 이 DAC 성능이 상당히 우수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크 레빈슨 580에 내장되어 있는 DAC 정도만 하더라도 단품 현재 기준에 신제품 DAC 중에서는 한 250만 원 정도 하는 DAC들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중고 DAC는 새 거가 400만 원짜리였는데 그럼 내 거가 더 낫지 않냐? 꼭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 이건 디지털 제품이기 때문에 정말 제작하는 설계하는 사람이 바보가 아닌 이상은 최신 제품이 성능이 더 나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고로 산 DAC 제품이 있는데 그 제품이 한 5년 전에 뭐 AK4490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ES9016 같은 거 들어가 있는 칩을 사용한 그런 제품들 중고 제품이라면은 마크 레빈슨의 내장 DAC가 음질이 더 좋거나 비등비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도 저희가 확인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뭐 오랜더 같은 뮤직 서버만 하나 붙여서 사용을 하더라도 오디오 시스템이 이제 끝나잖아요. 완성이 되잖아요. 근데 굉장히 그 만족도가 높아요. 그리고 앰프적인 성능도 설명을 드리자면은 마크 레빈슨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라면은 어떤 오디오 매칭 기기를 물리더라도 중간에 마크 레빈슨이 있으면은 마크 레빈슨다운 밸런스가 형성이 돼요. 그 마크 레빈슨다운 밸런스, 마크 레빈슨다운 음색, 그 느낌을 제가 개인적으로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은 지극히 이 가지런한 느낌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촉촉하면서도 부드러우면서도 소리에 적정한 밀도와 밸런스, 균형감을 갖춘 채로 섬세한 음을 너무 가늘지 않고 너무 메가리가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균형감을 잘 유지하면서도 소리를 굉장히 매끄럽게 잘 표현해 줬을 때, 그러면서도 섬세하면서도 그 가닥 추림, 입자감 같은 부분도 표현을 잘 해줬을 때 저는 가지런하게 표현을 한다. 가지런하게 표현한다.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가지런한 표현력이라는 평가가 가장 잘 어울리는 오디오 브랜드가 바로 마크 레빈슨이에요. 마크 레빈슨. 그 가지런한 느낌이라는 것은 그 음악을 듣다 보면은 약간의 긴장감, 그리고 약간의 자극, 약간의 흥분, 그런 긴장감과 흥분을 살짝 내려놓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뭔가 좀 쨍하고 자극적이고 짜릿한 느낌은 살짝 부드럽게 다듬은 상태에서 촉촉하면서도 섬세하면서도 포근하고 그러면서도 소리의 볼륨감이라든지 풍부한 느낌, 그리고 중량감, 그런 느낌까지도 아주 지극히 중립적으로 잘 표현해지는 느낌, 그러면서도 중고음의 섬세한 표현력이 대단히 좋은,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로는 동급에서 이 정도의 소리의 중량감이나 구동력이나 소리의 풍부함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소리의 촉촉한 섬세함을 마크 레빈슨 현재 580이 신형 5000 시리즈만큼 잘 표현해주는 앰프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외로 지금 이 마크 레빈슨 580의 음이 촉촉하면서도 섬세합니다. 제가 듣기에는. 근데 촉촉하면서 섬세하다고 해서 소리 성향이 좀 가볍느냐? 절대 가볍지 않아요. 구동력도 꽤 괜찮고 소리의 중량감이나 밀도, 그리고 소리의 톤이 과도하게 높지 않으면서도 소리의 톤을 아래로 내려주면서도 촉촉하고 섬세한 표현을 굉장히 입체감 있게 잘 표현해주는 느낌, 그런 느낌들이 매우 좋아요. 그러니까 5000 시리즈는 과거 구형에 비해서는 소리가 좀 더 생글생글해졌어요. 소리가 좀 더 대중적으로 발랄하게 잘 나와준다는 뜻이죠. 생동감 있게, 생글생글하게, 좀 더 화사하게, 기분 좋게. 근데
그러면서도 상당히 이 앰프의 무게가 한 28kg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외로 앰프 무게는 무거워요. 뭐 때문에 그렇게 무거운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앰프가 무거우면 확실히 소리의 톤이 그렇게 날림이 생기지 않고 가볍지 않고 밑으로 살짝 깔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깔리는 느낌이 고급 앰프에서는 무조건 그 소리의 톤을 낮춰주는 능력이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방방 뛰고 방방 날아다니지 말고. 근데 마크 레빈슨이 그런 균형감이나 중립성, 밸런스를 잡아주는 능력은 대단히 뛰어나요. 상징이죠, 상징. 마크 레빈슨이 그 중립성과 밸런스를 잡아주는 능력, 그 느낌이 마크 레빈슨 전매 특허죠. 그러면서도 5802를 사용을 했을 때 자체 DAC만 사용해 주더라도 해상력이나 약간 상큼한 느낌, 생글생글하면서도 산뜻하면서도 산뜻한 느낌, 그런 느낌도 잘 나와주고, 화사하고 기분 좋은 톤의 섬세함, 그런 촉감의 표현력도 굉장히 우수하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물론 여기에도 스피커를 여러 가지 매칭해 봤습니다만은, 저는 음색 자체는 개인적으로는 가장 마음에 드는 쪽에 속하는, 거의 한 1위를 다툴 만한 그런 정도의 제 개인 선호도에 포함되는 그런 제품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제품은 출시 시기가 최근은 아니에요. 그리고 과거에도 제가 리뷰를 했었던 제품이긴 한데, 물론 정말로 제가 솔직하게 오히려 올해 상반기, 작년 말,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오히려 더 집중적으로 테스트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람입니다. 그람 LS3/5A, 대표적인 BBC 공식 인증 스피커죠. 그리고 하나 더해서 LS5/9, 두 가지 제품을 오히려 선정을 하고자 합니다. 브랜드가 같기 때문에 한 가지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 영상에서도 꽤 강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오디오 매니아, 그리고 우리 음악 애호가들이 가장 즐겨 듣는 음악의 장르가 뭘까요? 물론 이제 요즘 같은 때는 BTS도 들어줘야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역시 음악을 많이 듣다 보면은 깊게 빠지는 장르가 재즈, 클래식, 그 정도 되겠죠. 물론 이제 락 음악도 듣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즐겨 듣는, 소위 말하자면 명반, 그리고 상업적으로 가장 성공했던 시대의 음악들, 그런 음악들이 이 BBC 모니터 스피커 LS3/5A 그리고 LS5/9, 이 두 가지 스피커로 가장 많이 음악이 제작이 되었을 것이다. 가장 많이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가장 많이 녹음하는데 사용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서 오는 뭔가 공감대라는 게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LS3/5A 같은 경우에는 그 디자인만 보고도 제 개인적으로는 뭔가 끌리는 마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마크 레빈슨 이야기하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오디오 마니아로서 오디오를 취미로 꾸준하게 한다라면은 LS3/5A 정도는 오리지널 버전으로요. 그러니까 BBC 공식 인증받은 버전으로 인생에 한 번쯤은 사용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말은 그 정도로 BBC 공식 인증을 받은 스피커라는 것은 괜히 공식 인증이 나오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제가 BBC 공식 인증을 받은 스피커를 한 서너 가지 정도 사용을 해봤는데 확실히 다 좋습니다. 다 좋아요. 근데 그람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가지고 굉장히 판매 가격을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일종의 대시를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훨씬 더 칭찬할 만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람의 LS3/5A 같은 경우에는 되게 구형, 오래전에 나온 버전에 비해서는 소리의 정보량, 그리고 중저음의 볼륨감이라든지 양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보완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 장르들을 듣기에, 그리고 요즘 앰프들하고 매칭해서 사용하기에 훨씬 더 대응력이 뛰어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생긴 걸로만 봐서는 이 스피커가 약간 올드한, 약간 그냥 단순히 부드럽기만 한, 그러면서 조금 포근하고 약간 끈적끈적하면서 좀 살짝 답답한 소리를 낼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절대로 디자인만 보고 음질을 판단해서는 안 돼요. 이 스피커를 실제로 청음을 해봤을 때 매칭만 조금 바꿔주면, 탄력적으로 매칭만 바꿔주면은 그 어떤 하이엔드 스피커와 비교를 해서도 그 중고음의 상큼함이라든지 중고음의 개방성, 밝기, 뭐 촉촉함, 그리고 화사함, 섬세함 이런 것들이 다른 하이엔드 스피커들하고 같이 들어보더라도 별로 밀리지 않아요. 정말입니다, 이거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좀 오해를 하시는 부분들이 앰프나 매칭기기를 하나로 고정을 해 놓은 상태에서 하이엔드 제품하고 비교를 하면은 밀리죠. 근데 하이엔드 스피커에 맞는 앰프 소스기 매칭을 해 놓고 그거를 능가할 수 있게끔 가격을 떠나서 그라움 스피커에 특화된 매칭으로 또 다시 매칭을 바꿔서 듣게 되면은 그라움 스피커가 별로 밀리질 않아요. 그 정도로 그라움 스피커가 최근에 이런 약간의 올드한 디자인의 스피커로는 그 소리의 촉감이라든지 해상력이라든지 소리의 그런 생동감, 소리의 입자감, 그리고 대단히 훌륭한 섬세함, 지극히 영롱하면서도 촉촉한 느낌, 그런 느낌들이 제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경험해본 스피커들 중에서 손가락에 뽑으라고 하면은 단연 놓치지 말고 청음을 꼭 해봐야 되는 감성적인 음색을 내는 스피커 중에서는 제 개인적으로 1000만원 미만에서 가장 인상적인 스피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법한 그런 스피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실에서 좀 더 중저음을 확보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5/9을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매칭만 좀 신경 써가지고 좀 산뜻한 음이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매칭을 해가지고 섬세하면서도 산뜻한 음이 나올 수 있도록 매칭을 해서 사용을 한다면은 동급 내에서 LS3/5A보다 더 사랑스럽고 더 상징성이 있는 스피커는 없지 않을까. 감성적인 측면에서 음악 감상하기에 가장 사랑스러운 음을 내는 스피커는 과연 없지 않을까. 네 번째 제품은 모니터 오디오 골드 시리즈 전체입니다. 5세대 골드 시리즈입니다. 5세대 골드 시리즈는 그 전 4세대 골드 시리즈하고 달라진 점이 많아요. 일단은 4세대 골드 시리즈까지는 단가가 좀 저렴한 신생 브랜드의 리본 트위터를 가져다가 썼었어요. 근데 플래티넘 시리즈를 개발하면서 만들어진 자사의 고성능 AMT 트위터를 가져다가 쓰게 되었고요. 우퍼 유닛 같은 경우에도 그 과거에는 좀 모양이 좀 다른, 좀 더 저렴해 보이는 우퍼 유닛을 썼다면은 5세대부터는 플래티넘의 시리즈를 개발하면서 만들어진 그 진동판을 똑같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우퍼 유닛 뒷면 사진을 한번 봐봐요. 이게 굉장히 얘네들이 좀 일부러 이렇게 모양을 내는 건지 어쩐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강력한 자석을 크게 사용을 하면서 그걸 뭐 복합적으로, 그리고 뒤에 댐핑 재질, 댐핑, 그리고 뭐 차폐 이런 것까지도 굉장히 신경을 써서 이 정도 가격대에서 쉽게 사용하지 않는 수준 높은 뭐 일종의 기술, 테크놀로지가 적용된 그런 유닛들을 개발해서 사용을 하고 있죠. 다른 브랜드에서 이런 구성의 유닛들을 사용을 하게 되면 가격이 하이엔드급이에요. AMT 트위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일종의 소신이 있다라면은 비교적 잘 만들어진 AMT 트위터가 들어간 스피커는요, 일반적인 돔 트위터보다 해상력이 안 좋기가 힘들어요. 이건 거의 진리라고 해도 되죠. 뭐 해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조적인 특성 자체가 게임이 안 되잖아요. 스펙에서도 그렇고. 이거는 아주 그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은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해상력은 AMT 트위터가 월등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단순 리본 트위터하고 AMT 트위터하고 다른 특성도 있죠. 단순 리본 트위터에서 AMT 트위터가 업그레이드가 된 게 공간감이나 입자감이나 입체감이 훨씬 더 좋아져요. 공기를 이렇게 진동하는 수준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 가격대에서 AMT 트위터가 들어간 스피커도 별로 없을 뿐더러 AMT 트위터가 들어간 스피커와 AMT 트위터가 안 들어간 스피커 간의 그 음질의 촉감, 해상력, 입체감의 차이가 정말 막기가 아닌 이상은 들어보면 상당히 차이가 날 정도로 꽤나 수준 차이가 납니다. 근데 모니터 오디오 골드 5세대 골드 시리즈는 오히려 플래티넘 시리즈보다도 그 고음
중음, 저음 간의 밸런스 매칭을, 촉감의 밸런스 매칭을 더 오히려 잘해놨다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오히려 플래티넘 시리즈의 약간은 좀 강성의 느낌, 그런 약간 그 살짝 차가운 느낌, 그런 것들을 개선을 해서 훨씬 더 골드 시리즈에서 밸런스가 좋게끔 만들었다라는 평가도 받고 있어요. 물론 그건 이제 매칭마다 다르겠지만 이거는 플래티넘 시리즈보다 골드 시리즈가 더 좋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플래티넘 시리즈를 매칭을 잘 못했을 때는 약간 차가움이나 뻣뻣함이 조금은 나왔었는데, 근데 골드 시리즈는 오히려 좀 더 부드러우면서도 영롱하면서도 촉촉한 느낌이 더 쉽게 나와주더라,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구형 골드 시리즈하고 똑같을 수는 없어요. 당연히 고급 부품들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최신 기술이 들어가고 고급 부품들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모니터 오디오 칭찬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인데, 여러분들 찾아보면 답이 나옵니다. 저는 구형 골드 시리즈를 별로 추천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5세대 골드 시리즈가 나오자마자 5세대 골드 시리즈는 제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고 있죠. 골드 100, 골드 200, 골드 300을 여러분들이 세팅을 잘해서 청음을 시켜주는 곳에 가가지고 한번 제대로 들어보세요. 골드 100하고 골드 200은 우리나라 가정 환경에 지극히 대단히 잘 맞는 특성의 음질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골드 300은 8인치가 두 발이에요. 8인치가 두 발이면서도 가격도 별로 안 비싸요. 골드 100하고 골드 200은 저음이 그렇게 많다라는 느낌까지는 아닌데, 골드 300은 굉장히 중후하면서도 깊이 있는 저음까지도 재생이 가능한 스피커입니다. 골드 100, 200은 약간 가격이 싸지는 않다라는 느낌이 들 수는 있는데, 골드 100은 거의 일당 100이에요. 일당 100. 훨씬 더 비싼 제품들하고 비교를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서도 역시나 여러분들이 AMT 트위터가 장착된 모델과 그렇지 않은 제품들을 한번 주의 깊게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분명히 이거는 굉장히 세련되면서도 하이엔드적인 그런 감성, 감각, 테크니컬, 기교, 그런 것들이 모니터 오디오 골드 시리즈에서 분명히 차별화된 게 느껴지실 겁니다. 모니터 오디오를 좀 까시는 분들, 모니터 오디오를 좀 비판하시는 분들은 모니터 오디오의 소리가 좀 경질이고 차갑고 딱딱하고 자극적이다라고 평가들을 예전에 많이 하셨었는데, 그건 옛날 일이에요. 옛날 일. 그리고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AMT 트위터가 소리가 경질이다거나 차갑다거나 까칠하다라는 평가는 의외로 별로 없습니다. 그건 매칭을 잘못했기 때문에, 워낙에 광대역을 표현을 하기 때문에 매칭을 잘못하면 예민하게 반응이 되는 경우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AMT 트위터가 재생을 하는 그 광대역 특성, 어마어마한 해상력이라는 장점에 비해서 소리가 자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극히 적습니다. 그건 이제 앰프 매칭을 굉장히 바보같이 하지 않은 이상은, 굉장히 예민하신 분이지 않은 이상은 굉장히 촉촉하면서도 영롱하게 그리고 입자감이 대단히 좋은 그런 음을 들으실 수가 있고요. 저음의 텐션감이나 묵직감, 강력함 이런 것들도 굉장히 저는 그런 밸런스를 굉장히 잘 맞춰놓은, 기교 있게 잘 맞춰놓은 굉장히 그 상업적으로 성공적인 수준의 획기적인 스피커가 출시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요. 꼭 한번 제대로 세팅해서 들려주는 곳에서 청음을 해보시기 바랍니다.